안전한 아침 공복 체중 계산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 이론을 실제 선수들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혹시 제 피크위크 전략을 사용하신 선수님들이 계시면 제 이메일로 엑셀 파일을 보내주시면 안녕하세요, 알약TV입니다. 혹시 처음으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시거나 바디 프로필을 계획하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 탄수화물 로딩량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피크위크 전략 프로그램을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선수님들이 활용하고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발전된 알약TV 피크위크 전략 버전 2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2는 선수님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데이터와 과학적인 문헌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작 기간만 4개월 걸렸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무료 프로그램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프로그램 설명에 앞서 밴딩, 로딩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프로그램에 수치만 입력하고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는 게 힘이라고 과학적인 지식이 있다면 대회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수화물 로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육세포 내 글리코겐의 초과 회복. 이게 뭔 소리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근육세포와 글리코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게 골격근의 구조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요, 네, 이게 근육세포의 모양입니다. 근육세포는 특이합니다. 세포 하나에 핵이 여러 개가 있는 다핵성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근육세포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러한 구조입니다. 인슐린이 근육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세포 안에 존재하던 글럿이라는 포도당 수송체가 세포 밖으로 나오게 되고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온 포도당은 포도당 유긴산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물질은 바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쓰이기 위해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포는 포도당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번거롭게 글리코겐으로 합성했다가 나중에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리코겐은 포도당보다 농도가 40배 정도 낮습니다. 즉,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게 되면 약 40배 정도 더 많은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모두 포도당으로 저장이 된다? 그러면 세포는 터져 죽고 맙니다. 글리코겐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나요? 네, 이제 거의 다 오셨습니다. 이제 글리코겐의 초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코겐의 경우, 성인 남성의 경우 간에 약 80에서 120g 정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골격근에는 약 300에서 400g 정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고강도 훈련을 한다? 그러면 간 글리코겐은 혈당 유지를 위해서 거의 0에 가깝게 고갈됩니다. 한편 골격근 내에 있는 글리코겐은 0까지는 수렴하지 못합니다. 대략 평소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리코겐이 고갈된 상태에서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게 되면 글리코겐이 초과 회복됩니다. 많게는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심한데요. 글리코겐을 자주 넣었다 뺐다 하는 선수들이 더 저장량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빌딩에서 글리코겐의 초과 회복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내추럴 보디빌더의 피크위크 영양 전략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연구는 영국 내추럴 보디빌딩 연맹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 81명의 선수들을 연구했습니다. 저희는 탄수화물 로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수화물 로딩 부분을 잠시 보실까요? 네, 한 선수는 4일 동안 순탄수화물을 1100, 600, 400, 700g을 총 먹었고요.
또 다른 선수는 3일 동안 2,500g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선수는 3일 동안 1200, 800, 500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이것은 크리스 아스토 전략입니다. 아주 클래식한 전략이죠. 잠시 보시게 되면 평소 탄수화물 350g을 먹는 80kg 보디빌더를 대상으로 한 전략입니다. 로딩 양을 보시게 되면 첫날은 350 곱하기 3 1050g을 먹었고요. 그 다음 날은 350 곱하기 2 700에 가까운 양을 먹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350g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총 2150g을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략을 토대로 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네, 이 파일이 피크위크 전략 버전 2입니다. 저번 버전이랑 큰 틀에서 바뀐 건 없습니다. 안전한 아침 공복 체중 계산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참고해서 아까 값을 계산을 했고요. 잠시 살펴보게 되면 글리코겐 밴딩 전 농도가 72였고요. 그리고 고갈 후에 로딩을 진행했습니다. 4일 동안 로딩을 진행하고 농도를 쟀더니 120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른 문헌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골격근 내 글리코겐의 농도가 80에서 100mm몰 사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리코겐이 완충된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72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논문과 또 다른 논문을 참고해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밴딩 전 글리코겐의 농도를 72로 잡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밴딩 진행 시 25mm몰까지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로딩을 해서 초과 회복을 하면 120에서 200까지 편차가 존재하는데요. 저는 안전하게 120으로 잡고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의 분자량 이 부분은 제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참고한 자료이니까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골격근이 36kg인 선수의 피크위크 전략을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봤고요. 밴딩 시 체중 감소는 대략 1.1kg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딩으로 인한 체중 증가는 2.2kg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수분 조절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수분 조절을 반나절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체중 감소를 고려하면요, 대략 1kg 정도 마이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로딩 및 수분 조절 후 체중이 70.1kg 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골격근량이 많은 선수일수록 더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 이론을 실제 선수들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꽤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밴딩으로 빠진 체중 평균이 1kg 정도였고요. 그리고 로딩으로 증가한 평균 체중은 0.63kg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선수들이 로딩을 좀 소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분 조절을 해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분명히 로딩이 된 것은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 D는 전데요. 로딩량을 거의 최대에 가깝게 했더니 대회날 공복 체중이 63.6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론에 거의 부합하는 정도입니다. 선수님들의 데이터를 보고 느낀 점은 적어도 로딩 첫날은 체중 1kg당 10g의 고탄수화물과 적절한 수분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마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제 피크위크 전략을 사용하신 선수님들이 계시면 제 이메일로 엑셀 파일을 보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점점 더 정교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약TV였습니다.